다음으로는 그 대선과 관련한 영향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대선을 앞두고 이게 조금 심해지게 될지, 그리고 심해진다면 우리가 어떤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곳을 봐야 하는지요? 이거는요, 지금 대선으로서 짧게 보는 것보다는 네. 아주 큰 그림을 좀 그려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년 전, 5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이었었을 때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은 이미 시작됐었죠. 그때부터로 계산을 하자면 어떻게 됐죠? 주가 차원에서 거의 4년 동안에 그 상해종합 지수는 오른 게 없어요. 반면에 미국의 지수는 매년 뭐 10몇 프로씩 올랐죠. 그래서 물론 2022년도에 좀 조정이 있긴 했지만 굉장히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난 한 5년으로 근데 계산을 해보시면은 산업별로의 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중국이 그 5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던 쪽이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 요 두 가지 부분이고요. 미국은 당연히 AI, IT 산업, 뭐 헬스케어 등등등. 요런 거죠. 요거의 차이입니다. 근데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디가 투자하기가 마음 편하냐 이거죠. 물론 대놓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그래서 중국을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서 중국의 방향성에 있어서 투자하기가 참 껄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당연히 미국은 패권을 잃고 싶지 않기 때문에 중국의 잘못된 부분을 부각시키거나 중국이 쫓아오기 어려운 부분을 완전히 누르거나 이런 전략을 편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세 갈등이 심화되는 거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AI 관련된 것을 쫓아오기를 바라지 않고 있겠죠. 한참 뒤처지기를 바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관세 갈등은 뭐 대선을 앞두고가 아니고요. 그냥 앞으로 계속 있을 겁니다. 패권을 뭐 거머쥘까 안 거머쥘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중요성이 되겠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기술력만큼은 꽉 거머쥐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쫓아오는 속도를 늦추게끔 하는 모든 전략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관세도 그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미국을 완전히 따라잡았다고 생각하는 산업, 그게 딱 두 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재생 에너지와 전기차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엄청난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하는 부분이 되겠고, 그 부분에 있어서의 경쟁에 있어서는 미국이 상당히 좀 어려워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량 공세, 가격이나 이게 먹히는 건 어느 선까지. 근데 거기에 그걸 완전히 기술력이 딱 들어와 버리면 게임 끝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글쎄요.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만 저희는 지금은 그냥 AI의 발전 속도와 AI와 연결해서 누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누가 성장을 많이 하고 있고 누가 앞으로 1등 회사가 될 거냐, 그 AI 사이클의 큰 사이클의 그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글쎄요, 수익률의 격차가 정말 많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대안으로 SOFC 혹은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최근에 좀 잘 가고 있는데 그 대표 주자로 꼽히는 블룸에너지나 퍼스트솔라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약간의 생각의 그 포인트를 바꿔드릴게요. 자, 우리가 왜 전력 관련된 종목들을 투자를 하죠? 이유는 AI가 많이 깔리기 때문에. 맞죠? 그렇죠. AI가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AI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AI가 투자가 많이 되면은 전력 소비량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이 쫓아오고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결론을 난 거는 AI는 아무튼 너무나 중요하다. 네. AI가 많이 이용될 것이다. 그렇죠. 이건 이제 뭐 다 아는 얘기고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거의 한 10년 전이었나? 알파고가 나왔었을 때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전력 소비량이 너무나 커질 거다
라고들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데도 필요했던 슈퍼컴퓨터의 사이즈가 이 플로어, 이 전체 플로어에 꽉 차여야 돼요. 예, 그러니까 그 컴퓨터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전력 소비량이 일어났었겠죠. 그렇겠네요. 예.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전력 소비량이 너무 높아져서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면 사실 AI의 성능에 있어서의 의구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가 잘 나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AI의 발전 속도가 더디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AI의 성능이 빨라지면 네. 전력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효율이 높아진다 이런 네. 말씀이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하는 전력 부분에 필요한 수가 준단 말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목숨 거시면 안 되는 거죠. 예, 이해가셨죠? 네. 네. 그래서 엔비디아의 칩이 무서운 거예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항상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칩이 최고다, 속도가 최고다 하는데 거기다 붙는 게 뭐냐면 전력 소비량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와,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런 전력 공급하는 회사, 인프라, 유틸리티 쪽을 투자를 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만 여기에 선별 작업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늘어나긴 하는데 그게 점점점 효율이 빠르기 때문에 점점점 그게 빨리 바뀐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1등 회사를 찾으셔야 되고 여기서 꼭 필요한 회사를 찾으셔야 되고 그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회사만 들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당연히 미국은 퍼스트 솔라가 1등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예전에 이제 골드러시 때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곡괭이와 삽의 역할을 네. 하는 것이 혹은 청바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전력이고 이제 사실 메인은 우리가 지금 정말 원하는 것은 골드. 그러니까 이런 AI 이런 부분들이 되는 건데 우리가 깜빡 잊고 있었던 게 이것은 백업을 해주고 서포트를 해주는 이제 부수적인 것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더 발전을 하면 결국에는 효율성이 증대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성이 줄어들게 된다. 전력 대체 에너지 쪽에서는 1등 기업에 투자를 하자. 예, 이 중요한 부분을 한번 리마인드를 해주셨습니다. 네. 자, 이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애플의 WWDC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 여기서 뭐 오픈 AI와의 협력 소식이 나오게 될지 혹은 뭐 폴더블 제품 간밤에 또 뉴스가 나오기도 했는데 여기에 대한 힌트를 주게 될지 여러 가지 이제 관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이 이벤트가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까요? 작용을 할지 안 할지의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애플이 과거 인터넷 사이클 때 IoT, 인터넷 on thing, 그래서 기기를 공급하고 그걸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이 연결이 되면서 엄청난 수익 구조를 만들어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AI가 막 깔리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나 뭐 엣지 디바이스를 내놓고 여기에 또 연결시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면서 엄청난 수익 구조를 만들 거냐?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언제가 될지는 잘 몰라요. 애플만 딱 따로 떼서 투자를 하기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이렇게 보죠. Magnificent Seven? 이거를 그냥 다 같이 투자하는 ETF로 활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고, 근데 애플은 뭐 워낙 대단한 회사이기 때문에 네. 예, 항상 들여다 보셔야 되는 기업이고 이 회사가 가지고 나오는 뭔가 이 엣지 디바이스나 킬러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항상 들여다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얘기도 해볼게요. 네. 지금 테슬라 이제 주가가 돌고 돌아서 1년 전 수준으로 돌아왔는데 그 수준이 또 2020년 11월 수준이랑 동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네. 계속 좀 주가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지난번에 출연을 해주셨을 당시에는 테슬라를 단순히 EV,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AI 기업으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괜찮게 본다. 이렇게 말씀 주셨거든요. 네. 업데이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또 말씀드리지만
아시겠지만 지금 뉴스가 자꾸 나오는 부분은 이 기기를 까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뉴스 때문에 주가가 뭐 더 빠진다, 뭐 더 올라간다 이게 전혀 아닌 것 같고 항상 주가가 튈 때나 주가가 움직일 때는 AI와 연결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하겠다. 그리고 그거를 중국 정부가 허가해줬다. 주가 튀고 앞으로 뭐 AI 관련된 로봇 얘기 나오면서 또 주가 튀고 등등 결국은 모든 부분이 AI와 연결되어 있는 revenue,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뉴스 플로우를 보실 때 테슬라는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빨리 나올 거고 언제 팔릴 거고 얼마 정도 수익을 내줄 수 있고 이 부분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게 완전히 가시화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은 테슬라가 이 AI 산업에서 엔비디아와 비교했었을 때 뒤처질 것이냐? 저는 언젠가는 더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분명히 테슬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타이밍을 모르겠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주가가 여기서부터 더 빠질 거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계속 지켜보시면서 AI 관련된 쪽에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뉴스 플로우를 자꾸 확인하시면서 이게 매출이 언제 연결될 건지를 자꾸 확인하면서 투자의 그 비중을 높여가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지켜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해요. 요즘에 뭐 작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워낙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이 테슬라의 주가이다 보니까요. 조금 말씀 주신 것처럼 AI와 연결된 매출이 언제부터 나오기 시작할 것인가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테슬라는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이제 아까 전에 9월달 금리 인하 지금 확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시장에 유동성이 공급이 돼서 사실 본부장님은 뭐 금리 인하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시장의 랠리를 우린 또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어떤 섹터를 보고 계세요? 네, 그러니까 섹터를 볼 때는 여전히 저희는 AI가 중요하기 때문에 AI에 대한 투자 비중을 거의 뭐 60% 이상 가져가요. 근데 나머지 이 40%를 어떻게 나누느냐 뭐 이 정도고요. 근데 이제 금리를 떨어뜨리면 떨어뜨릴수록 좋은 업종들이 있죠. 성장을 하는 것과 뭐 성장에 대해서 전혀 뭐 걱정이 없는 그런 기업들, 당연히 전기차나 전기차 부품 쪽이라든지, 뭐 바이오라든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라든지, 그리고 또 가치주로 따지자면 이제 주택건설 쪽이라든지 미국 쪽에 이런 그 산업들은 당연히 지금 수요가 좋아요. 그래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서 금리까지 떨어져 준다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여기서 투자를 늘리는 전략은 좋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번 이 AI 사이클이 뭐 1년 지금 지났는데 2년하고 끝 이게 아니라 2년, 3년, 4년 간다고 하면 그 60%의 IT 비중을 줄이시면 안 돼요. 그쪽은 계속 그냥 크게 들고 가시고 나머지 40% 정도를 가지고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종목 선택입니다. 금리를 보고 매크로를 보고 확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금리가 언제 내려갈지 모르겠고 천천히 내려간다고 생각할 때는 금리에 대한 초점을 맞춰지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많이 부여되는 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 산업들 안에서의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가 초점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 그러면은 다 주식에는 좋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직까지는 종목 선별에 초점을 맞추시고 AI 사이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는 전략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AI를 가장 비중 있게 가져가되 이제 나머지 섹터 어떤 것들을 봐야 하는지 확실하게 짚어주셨고요. 그 안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 인터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고요.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저희 다음에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안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